중국에서 제가 운영하던 침수런을 소개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정문 사진이고요. 3층 건물로 독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제가 문을 열고 있는 장면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1층은 환자들이 들어와서 진단을 하고 상담을 하던 곳이었는데요. 전체 직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은 직원분이 아니시고 북경에서 제 소문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수업료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죠. 훨씬 저렴한 가격에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2층과 3층에는 진료실이 있었고요. 침상이 총 10개 정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던 시간이었죠. 다음에는 그때 치료받고 계시던 환자분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견비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견이라고도 부르고요. 견비통이라고도 부릅니다. 50견이라는 이야기는 50세 전후로 잘 발생한다 그래서 50견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견비통도 어깨에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견비통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50세가 되면 무조건 발생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50세 이상, 60세 이상 되셔도 견비통이 발생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반대로 3, 40대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견이 생기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어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한다든지, 또 돌리지 못한다든지, 또 뒤로 열중샷 자세가 잘 안 된다든지, 또는 가만히 있어도 어깨 부위가 너무 통증이 심합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심각해지면 어깨하고 여기 위쪽 팔이 전체가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인데요. 옷 갈아입을 때도 굉장히 불편하고요. 잠잘 때도 아픈 쪽 어깨로는 옆으로 누울 수 없기 때문에 만약 평상시 그쪽으로 자는 것이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불편하죠. 숙면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계속 통증이 생기면 당연히 숙면을 취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이 오십견도 현대의학에서 잘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나 또는 수술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종종 재발이 되고 더 큰 통증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십견이 왜 생길까요? 먼저 오십견 하면요, 모두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왼팔이 있는 경우, 또 오른팔이 아픈 경우, 그리고 양팔 다 아픈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다 원인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왼팔이 아픈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어깨에 생긴 문제니까 어깨를 무리하게 사용했을 때 자주 발생하겠죠. 무거운 것을 든다든지 무리한 동작으로 어깨를 움직였다든지 이랬을 때 오십견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어깨하고 목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목에 문제가 생겨도 어깨에 통증이 오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깨만 치료하면 나을까요? 절대 낫지 않겠죠. 목도 같이 치료해 줘야 됩니다. 또한 왼팔의 경우라면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주로 아프게 됩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가운데서 약간 왼쪽으로 쏠려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문제가 생기면은 자연스럽게 어깨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말려 들어가면서 긴장을 하고 내 심장, 아픈 심장을 보호하려는 이러한 동작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동작이 잠깐이면 상관이 없는데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어떨까요? 이 어깨 부위가 당연히 힘들겠죠. 그리고 이 왼쪽에는 심장만 있는 게 아니죠. 폐도 있습니다. 폐에 문제가 생길 때도 방금 심장 문제를 설명드린 것처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왼쪽에 있는 흉근이 긴장돼서 어깨를 잡아당겨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몸이 사각형이잖아요. 이 사각형이다 보니까 이쪽 꼭지점, 왼쪽 어깨 여기하고 반대쪽,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 꼭지점은 오른쪽 고관절, 둔부, 골반 이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왼쪽 어깨가 아파지게 됩니다. 또한 이걸 입체적으로 보시면요. 이 왼쪽 어깨가 아플 때 뒤쪽에 있는 오른쪽 뒤쪽에 있는 견갑골이 문제가 생겨도 마찬가지로 왼쪽 어깨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꼭지점에는 뭐가 있나요? 네, 맹장이 있고요. 또 상행결장이 있습니다. 맹장과 상행결장에 압박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도 왼쪽 어깨가 아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앉은 자세가 불량하면 우리 어깨가 당연히 아파지게 됩니다. 앉은 자세가 정상이 아니고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비뚤어진 자세라면, 비뚤어질 때 어깨가 어떻게 되나요? 움직이게 되죠. 중심을 잡기 위해서 어깨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잠깐이면 뭐 상관이 없죠. 잠깐 이렇게 움직이는 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오랫동안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고개는 똑바로 다시 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되니까요. 기울어진 채로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똑바로 들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어깨에 긴장을 초래하고 통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는 똑바르다 하더라도 만약에 오랫동안 앉아 있게 되면 마찬가지로 어깨에 긴장이 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앉아 있는 자세는 우리 둔부에 스트레스를 주게 돼 있죠. 엉덩이에 스트레스를 주죠. 그렇게 되면 엉덩이하고 어깨는 서로 우리 인체 균형을 잡아주는 반대되는 꼭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에 스트레스가 가중이 되면 어깨에도 스트레스가 가중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오십견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리하게 어깨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어깨에 힘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깨에 부담을 주는 동작을 취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전부 피하시는 게 좋겠죠. 또한 아까 심장과 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심장과 폐를 진단해 보시고 만약에 심장과 폐에 문제가 있다면 심장과 폐를 반드시 치료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깨만 치료하면 절대 낫지 않습니다. 또한 앉아있는 자세도 중요하죠. 바른 자세로 앉고 오랫동안 앉으면 안 됩니다. 타이머 맞춰 놓으시고요. 일정한 시간 앉은 다음에 일어나셔서 휴식도 취하시고 좀 걸으시면서 엉덩이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매일 목과 어깨를 스트레칭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종의 기계에 기름을 칠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깨가 다치거나 아니면은 어깨나 목에 무리가 올까봐 또는 귀찮아서 너무 움직이지 않게 되면요. 점점 그 부위의 근육들이 긴장하면서 축소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힘이 더 약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 어깨나 목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오십견들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기름칠한다는 느낌으로 매일매일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목과 어깨와 관련된 스트레칭은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지압으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할 자리는 자, 지금부터는 침뜸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강의를 듣고 싶으시면 위에 있는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속 보실 수 있는지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아래에 있는 카톡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련된 안내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